시작하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이정혁입니다. V20 비에노랑 협업을 해서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G5 비에노 모듈 착용했을 때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G5 때는 초기 수율 때문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이 V20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고 미국이랑 한국만 출시하는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하는지 그 정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김홍주 상무께서 좀 G5의 차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음질의 차이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쿼드 덱을 장착했기 때문에 G5보다 훨씬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게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아마 훌륭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초기 품질 문제 물어보셨는데요. 초기 수율 G5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하여간 그 초기에 이 모멘텀을 놓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V20에서는 저희가 이 금속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동안 쌓인 노하우들을 전부 이게 개발 과정에 반영을 하고 공정에다 반영을 해서 다행히 상당히 지금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시국가는 일단 아무래도 큰 화면을 하는 나라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한국하고 미국, 그 다음에 홍콩이라든지 그런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큰 화면 하기 때문에 G5처럼 전 세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서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AP통신의 이유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배터리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리치형 배터리로 가는데 B20를 교체형 배터리로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큰 폰이라서 안에 공간도 많은데 3200A 교체형 배터리 안 하고 더 큰 배터리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체형 배터리로 가는 경우에 배터리 안전성 같은 게 좀 담보하기가 어떤 챌린지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생각할 때 좀 얇게 하면서도 대화면을 갖다가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이게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화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카메라 같은 부분을 굉장히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배터리 사용이 많은 경우들이 꽤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탈착형으로 저희가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 판단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배터리 안정성 자체가 탈착형이냐 아니면 일체형이냐 그 자체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탈착형으로 하던 일체형으로 하는 모델도 저희 있습니다만은 안정성에 대해서는 약간 최대한 사전에 품질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넷코리아 전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에 휴대폰 영업 조직을 가전 영업 조직이랑 통합을 하셨는데요. 최당 사장님께서 가전 영업 오래 하셨는데 가전 영업과 폰 영업에 본질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요. 조직 통합한 다음에 국내 영업 전략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모바일 연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째 질문이 차이를 물으셨는데 저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몇 분 다 아시지만은 가전제품
제품에서 보더라도 교체 주기가 폰이 훨씬 빠르다는 사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고객층도 보면은 가전제품은 이제 30대 결혼할 때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직접 구매를 하는 고객층이고, 폰은 아시다시피 10대, 20대까지 굉장히 소비자층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또 이 폰 영업은 사업자가 있고,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영향도 또 있기 때문에 가전영업은 상당히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맞춰서 사업자와 같이 협업해서, 그리고 우리 유통 대리점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신입니다. 제가 한국 영업 가전 쪽에서 좀 장기간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객이 제품을 만나는 바로 매장에서의 판매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가전 부분이 마케팅의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모바일적으로 많이 접목을 해서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임원급부터 마케터까지 많은 인력 교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서로 좋은 점을 잘 살려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임미진 기자입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화재 사고로 사실 큰 위기를 맞았는데 출시를 한 게 좀 V20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반기에 큰 경쟁을 펼칠 노트 7과 아이폰 7과 비교했을 때 V20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재가 될지 아닐지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V20가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여기다가 V20에다가 우리가 지금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오디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거가 저희 남아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노트 7하고 또 아이폰 7도 발표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는 프리미엄 톤다운 이런 부분은 일단 전부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특한 가치를 심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떻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음향이나 카메라 쪽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이 고객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을 오늘 꼭 여기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디지털 데일리 윤상호 기자인데요. 흑자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V20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이성훈 기자입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요. 일단 음질적인 부분은 가장 많이 내세웠는데,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은 그 고해상도 음원을 어디서 사용해서 어디서 다운받고 구입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고해상도 음원을 내놨으니 그런 음원 유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곳과 협업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스마트폰으로만 그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H본부가 이제 오디오를 제품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오디오 관련 독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코언이나 아이리버 같은 경쟁사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H본부와의 협업이 좀 준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PMO 본부로 이제 직속 부서로 V 시리즈하고 G 시리즈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이제 둔화되고 있고 중가의 이제 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X 시리즈는 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좀 미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V10하고 그 G4 때도 좀 부팅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근데 폰들이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QC에 대한 이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이파이 음원 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역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멜론을 비롯해서 많은 그 유통 채널들이 하이파이 음원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쪽하고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월드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 액세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하이파이 음원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음원이라도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하이파이 쿼드덱은 업비트, 업샘플링을 통해서 일반 음원조차도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로 저희가 재생을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좀 더 넓혀가면서 차차차차 이제 좋은 음원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H본부와의 협업,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디오 닥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프렌즈라는 걸 통해서 공모도 하고 아이디어도 했는데, 저희 본부 간에도 H본부하고도 지금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PMO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그 취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그 점차 지금 운영하는 거 봐가지고 꼭 프리미엄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정말 그 보급형 쪽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조금 확장해 나가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팅 논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초기에 나간 그것 중에 일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고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전에 검증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반복되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동아일보 서동일이라고 합니다. V20 만드시면서 모듈화 고민을 안 하셨는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G5 때는 이제 그 렛츠 플레이라는 슬로건을 하시면서 플레이가 이제 무사양 경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모듈화를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도 이제 플레이라는 단어를 V20에 적용을 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모듈화는 빠져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시 무사양 경쟁에 끼어든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가치로 내세웠던 거는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 색다른 경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장선에 아마 모듈화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가 내세운 거 있고 다 모듈화처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분명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V20도 그렇고 앞으로 기획되는 제품은 소비자 가치, 소비자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V20는 모듈화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내놓은 프렌즈 제품이나 이런 것들과 다 호환이 되고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일상의 즐거움들을 저희가 발견해내고 하는 쪽으로 그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서 좀 추가로 모듈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타임스 박세정입니다. 그 모듈형 제품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V20을 모듈화를 채택하지 않을 것은 이제 앞으로 모듈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까지 좀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G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다시 시도가 되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출시 일정도 결정된 게 있습니다. G5에서의 모듈 구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지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발표드릴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G 시리즈는 그 우리 하던 대로 내년 봄에 이렇게 G5의 후속 모델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하여간 그 여러 방면에서 주셨던 여러 가지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하여간 그 여러분들한테 신선한 그런 그 놀라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엑스데일 김웅 기자인데요. 그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동영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강조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성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나 업로드 속도라든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V10이 사실 LG전자 폰 중에서 가장 무거운 192g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V20도 사실은 무게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료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빠뜨릴 이유는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경쟁사와 차별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스냅드래곤 821이 나온 상태인데 굳이 820으로 가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V10 같은 경우에도 스냅드래곤 82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8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네트워크 기술을 특별히 언급을 안 한 건 퀄컴 사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810을 제공하면서 사실은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레이티스트 네트워크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든지 스피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와이파이조차도 지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레이티스트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나 이런 데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192g 말씀을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저희도 이제 무게를 좀 신경을 썼고요. 아마 이제 숫자로는 표현은 안 됐지만 전작보다는 훨씬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g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아마 이 선택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저희는 항상 그 적절한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820, 821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들도 많이 하셨지만 얼마나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아까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정확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네코리아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소리 신경을 썼다면 당연히 무선으로 고해상도 음원을 들을 수 있는 BTX HD도 내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료에는 설명이 없어요. 만약에 탑재를 하셨는지 그리고 탑재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쿼드덱이 잡음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잡음을 어떻게 줄여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없었어요. 이걸 좀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무선으로 하이파이 음원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지원합니다. 그래서 24비트로 아마 음원을 손실 없이 들으실 수 있고요. 쿼드덱이 50%나 잡음을 한다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거를 기술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 저희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4개의 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SNR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히 50%가 왜 줄어드는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전자신문의 함지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예전에 G5 때는 모듈 생태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태계 개념을 내걸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H 공부하고 이제 협업을 이제 논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 음원 관련해서 멜론 그런 것과도 이제 협업을 생각 중이신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음질 생태계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판매량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G5를 준비하면서는 좀 이제 바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반향을 얻었다든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저희가 계승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주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저희만의 분야를 선택하고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오디오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협업 관계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런 고민들은 아마 계속되는 고민이고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면서 계속 고민해서 가장 소비자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관입니다. 일단 신제품 공개 출시 축하드리고요. 지난 G5 때도 그랬고 V10 때도 그랬지만 제품이 사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방향이 이 솔루션과 어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기타 이제 4차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기능들로 이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핀테크 예를 들어서 페이라든지 금융페이 서비스라든지 혹은 증강 가상현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나 어떤 개발 컨셉이 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혹시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출시국 말씀하시면서 홍콩을 말씀하시면서 중화권의 중국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중국은 출시 계획이 없으신지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국내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초과가 있을 텐데 그쪽의 점유율은 어떻게 좀 높이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페이, IoT, VR, AR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페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론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안정성이 있는 건지 소비자한테 가치 있는 것인 건지
정말 고민을 해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oT나 VR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될 테니 당연히 이제 미래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 역시도 그 부분은 계속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현재 V20에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직접적인 가치를 주고 어떤 그 지불 가치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내년 정도가 되면 VR이 되고 특히 이제 IoT 같은 것들은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생태계를 구축하면 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중국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중화권에 대해서는 홍콩이라든가 대만 뭐 이런 쪽에 그 중화권 전반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공을 드립니다. 공을 드리는데 중국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장 내에 계속해가지고 발언 들여놓고 있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완전히 그 자리를 잡는 데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들어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큰 스케일로 들어가기는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